아니, 제가 김윤상 교수님 발제가 너무 좋아서 칭찬을 해드렸는데 우리 전광수 교수님 발제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김종민 의원님이 저 상임위 때문에 조금 일찍 자리를 좀 떠나셔야 돼서 먼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도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충남 논산 계령 군산 출신입니다. 김종민입니다. 제가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꼭 그 발언을 꼭 해야 될 역할이 있어서 끝나기 전에 가야 해서 일단 발표드리고 좀 일어나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정말 저도 반갑고 정말 힘이 납니다. 제가 우리 추미애 대표님 대표연설들으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까 우리 이정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헌정사에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 될 거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게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선진국 5만 불, 10만 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회 정의고 꼭 당위적이어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너무 이게 묻혀져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정말 이거 안 되는 거다 이건 싸워봐야 안 된다는 이런 일종의 좌절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을 역류시키는 그런 전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상당히 그 모멘텀을 살려서 우리 정치권의 논의가 좀 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 토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무슨 대형 폭로할 만한 거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이제 시작이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좀 들여다봤는데요. 사실은 지금 토지 문제에 대한 주요 내용은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가 드리는 내용이 별로 뭐 차이가 없을 거고 저는 뭐 전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요.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법까지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연구가 돼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여기에 대한 공감과 합의 이런 정치적 과정이 지금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문제다. 제가 이 토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물론 뭐 시작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종부세 우리 이정호 교수님이 이제 주도를 하셨지만 그걸 하면서 제가 그 종부세 TF를 했었습니다. 그 종부세 TF의 목적은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하느냐,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억 단위 이상의 부자들은 다 땅 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논산이 딸기를 많이 하거든요. 딸기에서 억 단위 부자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기 뭐 산업단지 여러 개 있지만 기업해서 부자 된 사람은 다 외지에서 이제 갖고 온 사람들. 하여간 제가 우리나라 부자들이 다 땅 부자들이다. 그러면 땅 사지 누가 기술 배우고 누가 노력하겠냐. 제가 이제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그 연무 사거리라는 길이 있는데 한 6km 되는 길에 800m가 4차선입니다. 공사를 했어요. 예산 가지고. 200m가 2차선인데 도보도 없는 2차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어처구니 없어. 이거는 반드시 대북편이 되면 해결하겠습니다. 뭐 약속을 공약 1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되고 나서 보니까 왜 공무원들이 이걸 5년 동안 방치했는지를 봤더니 공무원들이 양심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공사비가 10억 든대요. 근데 수용비가 80억입니다. 이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쓸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할 때 하시거든요. 원래 예산 구조가 5년짜리 예산을 매년 집행을 하니까 땅을 매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버려서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뭐 제가 지금 있는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 재정도 그렇고 이 땅 문제에 막혀서 앞으로 진도 못 나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지금 제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인데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하면서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공정한 시장 공정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 위해서 혁신주도형 성장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재정의 역할이 좀 강화돼서 산업투자 전략으로 재정이 좀 변화돼야 된다. 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이정호 교수님 정책실장할 때 만들어놓은 기본 방향이에요. 우리가 양극화와 저성장 이 착종을 돌파하려면 공정한 시장, 혁신주도 성장, 산업투자 전략. 뭐 이번에 요즘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만 같은 의미죠. 근데 이게요, 땅 문제를 놔두고는 이 세 가지 어느 것도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표시는 나겠지만 근본적인 구조적인 해결이 어렵겠다. 당장 예를 혁신주도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혁신 쪽으로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혁신에 대한 보상보다 땅 소유에 대한 보상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누가 혁신에 에너지를 투입하겠어요? 산업투자 전략이라는 결국 이제 사회보장,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사람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양극화나 구조개혁을 위해서. 근데 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해보니까 이걸 결국은 여기 보니까 뭐 땅이 다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한테 간다고 자꾸 소리는데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한국은행 총재한테 지휘를 했어요. 저금리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를 조금 선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얘기하고 제가 통계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기여는 조금 했지만 다른 나라에서 거시정책 할 때 유동성 또는 뭐 양적 완화에서 돈의 흐름을 강화시키는 이 효과가 대한민국에서 절반밖에 안 난다. 왜? 땅 때문에. 그 거시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도 비슷하게 성공할 거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투자 전략의 핵심은 가처분 소득인데요. 이 가처분이 되질 않아요. 다 은행 부채로 가니까. 돈 풀리면 이게 늘어나요 그냥.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 구조를 뭔가 바꿔내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70년 적폐입니다. 땅이 농지개혁 이후에 몇 번의 땅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박정희 정권 때 78년 88 조치 이후에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제 그 당시에 70년대 후반에 초임 사무관을 했던 분한테 들었던 증언이에요. 경제기관의 사무관을 봤는데 청와대에서 차출이 돼가지고 TF에 들어갔답니다.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한 몇 달 TF를 했는데 그 TF가 토지 국유화 TF였어요. 그래서 그 토지 국유화 안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용을 딱 몇 가지 통계를 좀 한번 잡아봤는데 뭐 다 아시는 거긴 하지만 자료를 제가 조금 자료가 좀 잘못 전달돼가지고 새로운 자료로 드렸거든요. 제가 다시 나눠준 자료를 보시면 일단 우리 땅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국부 중에 토지 자산의 비중은 53.6%인데 부동산 전체 건물까지 합치면 86%입니다. 예,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선진국들이 되게 포트폴리오가 부동산,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현물 이게 대개 한 40,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80%나 되니까 이 비중, GDP 대비 비중도 OECD의 2배 정도 됩니다. 토지 가격이. GDP 한 4.2배 정도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유 문제. 제가 이번에 통계를 잡으면서 역시 논하는 게 개인 1%가 차지하는 비중, 법인 1%가 토지 전체 차지하는, 특히 법인 1%가요. 전체 우리 법인 토지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토지 문제 해결해서 법인 상위 1%의 토지의 과다소유 문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제안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자세한 내용은 자료 좀 보시면 되겠고, 뭐 비사업용 토지, 비업용 토지, 투기성 토지가 많다는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 중요한 게 최근에 제가 이제 100대 기업의 지난 10년 동안에 토지 보유 상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 국정감사 때. 근데 우리가 사내유보가 많이 됐다, 이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해요. 사내유보가 대개 한 110% 정도가 증가됐어요. 10년 동안에. 그런데 기업에서 억울하다고 그래요. 현금성 자산 한 10%밖에 안 된다. 다 투자된 거다. 근데 그 투자된 거에 많은 비중이 토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업, 100대 기업의 지난 10년 동안에 토지 가액이 토지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10년 동안. 근데 토지 가액은 거의 2배나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되게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충청남도의 대기업, 100대 기업 소유했던 땅을 한 1000만 평방미터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수도권, 경기도하고 서울, 인천 땅을 사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명박 정권 때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니까 이제 충남으로 내려오던 이 흐름이 유턴되잖아요. 그러니까 충남에 있는 땅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이 되게 이제 우리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기업이 돈이 많으면 투자를 할 거다. 투자거리가 없으니까 투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좋은 투자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중국보다, 미국, 실리콘밸리보다, 이스라엘보다 대한민국 기업은 더 좋은 혁신 내지는 신성장 동력 사업보다 더 좋은 투자거리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뭐 민생의 걸림돌, 집값, 전월세, 상가인들 이건 아까 추미애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그건 뭐 워낙 잘 아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 재정 투자의 걸림돌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SOC 사업에 과다한 건설 부담 제가 1000억 이상 되는 SOC 사업을 쭉 조사해봤거든요. 대개 사업 기간 내에 딱 50%가 오릅니다. 땅값이. 아니 사업 기간. 그러니까 이게 기재부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사업을 결정해놨는데 진행되면서 50%가 올라요 사업보다. 그러면서 맨날 갈등이 벌어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는 800배까지 올라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문제는 기재부에서 고민을 안 합니다. 이제 안 하지만 문제는 SOC 투자를 하면 주변 땅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SOC 투자를 하면 국민 민목을 위해서 하는 건데 민생을 위해서 하는 건데 땅값이 오른다는 거는 그 땅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거시 정책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2014년 초이노믹스 때 저금리 정책이 유동성을 보강하면서 GDP 성장에 기여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2014년 이후에 설비 투자나 지적세금을 투자한 GDP 대비 비율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유동성이 강화됐는데 기업의 생산적 투자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계의 부채는 무지하게 또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 뭘로 가냐 보니 그 당시에 토지주택 가치의 상승은 또 올라갑니다.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결과가 결국은 이 토지 쪽으로 간다. 또 이런 통계가 좀 잡히는 거죠. 해결을 하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부동산, 집값 자금 정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보다 혁신에 대한 보상이 훨씬 더 크다,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프레임으로 좀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엄청난 이제 이해관계가 부딪혀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거 아까 다 말씀하신 뭐 이자 공제형 제도 같은 뭐 이런 게 다 이제 전략적 접근인데 하여간 뭔가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전략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과세 방향을 전체적으로 거래과세나 소득과세에서 보유과세를 이전시키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건물보다는 토지보다는 토지를 인해서 투기성 토지에 대한 과세를 중점 과세를 하는 그런 과세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심지어는요, 이게 시장 친화적인 우리 과세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법인세는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얻는 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필요하다면 과세를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이 비정상적인 투기성 토지보다 한참 뒷순위예요. 그래서 저는 이 비정상적인 투기성 토지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면서 패키지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과세, 건물과세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시키거든요. 그리고 법인의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과세를 좀 약화시키거나 장기적으로 좀 이걸 패키지로 가는. 그러니까 1% 법인이 과다한 토지 소유에 대해서 이 보유과세를 강화시키게 된다면 법인 소득과세에 대한, 법인과세에 대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는 좀 같이 패키지로 완화시켜가는 이런 패키지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세제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되게 진보적인 분들은 되게 이걸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게 당장 이런 논의를 할 필요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투기성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와 법인과 그다음에 일가구주택 재산 건물 과세 이거 같이 묶어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조세개정 특위가 이제 내년에 올해 만들어지면 1년 동안에 이 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본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시지가 토지가 현실화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종부세가 왜 얻어맞았느냐에서 문제가 되게 공시지가가 또 오르는 바람에 갑자기 세금 풍달처럼 오인된 요소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다시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국공유지 확대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 국공유지 20%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임야, 국립공원, 도립공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국공유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과 법인 소유의 독점적인 소유가 공급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니까 국공유지 확대인데 이게 토지은행이 2009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실제로 법적으로 기능하고 있어요. 근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은행 문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실태 파악이 필요하대. 이 국정감사가 느꼈던 게요. 토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의지가 무너져 있어요. 그거 건드릴 필요도 없다. 건드려봐야 안 된다. 통계가 안 잡혀요. 불로소득 통계라든가 거래 통계라든가 이런 게 재료는 있는데 이걸 모아놓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와 실태 파악.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적 합의, 아까 개헌 말씀, 제가 이제 개헌특위위원이어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거 말고 개헌특위위원들 내에서는 제가 제기한 이후로 한 번도 여기 찬성 의견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회의 끝나고 나면 그거 위험하지 않아? 야, 그 개헌가 망가질 것 같아.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22조가 토지 공개념 조항이 있어요. 지금 헌법에. 지난번에 토지 3법은 그 기술적인 그 입법 기술 때문에 그게 위헌이 된 거지 그 토지 공개념 자체가 위헌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2조 이 경제재정 조항, 그 다음에 23조의 재산권 조항 이 두 가지에 대한 헌법 개정. 그래서 여기에 투기에 대한 제한 이 문제가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투기 제한을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국민적 기반이 약해요. 우리 추미애 대표님 정도 말씀하시니까 좀 이게 그래도 주목하잖아요. 근데 헌법에서 한번 선언을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진행해주셔서 우리 김종인 의원님의 저렇게 풍부하고 현실적으로 느낀 점을 이 자리에서 더 많이 못 듣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